춘천을 깐다에서 광고주를 모십니다. 프로그램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유선전화 010-7241-1510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이분 박수 안 칠게요. 네, 춘천을 깐다 2부 우리 무아의 장혁우 대표님 모시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부는 우리 마찬가지예요. 그 개편이 돼도 까고 빨고 하는 순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심각하게 까고 심각하게 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감이 좀 그렇죠. 빨아본다. 아, 예. 네. 빠는 거 괜찮은데 빠는 거 네, 까고 판다. 우리가 이제 빤다는 게 이제 약간 칭찬. 예. 네, 이런 뜻입니다. 긍정적인 의미니까요. 그렇죠. 예. 힘차게 빨아보겠어요. 네. 아무튼 일단 깔 순서인데 일단 우리 무아 대표님, 네, 우리 아이들이 아무래도 이제 그 여러 이제 애들이 모여 있잖아요. 이 애들 저 애들 여기서 저기서 다 고등학교별로 모여 있고 중학교별로 모여 있고 하는데 이 애들이 이제 모여 있다 보니까 이제 뭐랄까 모여 있으면 더 으쌰으쌰하거든요, 애들은. 네. 근데 이제 좋은 걸 의식할 수는 있어요. 연극이라든지 뭐 이렇게 춤이라든지 이게 우리 무아에서 하는 것들을. 근데 이 친구들이 이제 또 안 좋은 길로 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네. 저는 그거에 대해서 조금 걱정이 되네요. 왜냐면은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장혁우 대표님 이제 보스가 되는 거거든요. 아이들은 뭐 탈선의 길로 인도한 사람. 대부분 또 연극 이런 거 춤 잘 추는 애들이 또 이것도 좋아요. 근데 왜냐면 저도 이제 그 동아리 활동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또 일반적인 편견일 수도 있겠지만 그 아이들만 있는 공간들이 있다 보면 불순한 짓을 생길 수도 있어요. 왜냐면 네. 저도 고등학교 때부터 나쁜 짓을 했었지만 그러니까 나쁜 짓을 해서 범죄가 아니라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하지 말라는 것들 뭐 음주라든가 흡연이라든가. 네. 근데 아까 잠깐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뭐 음주했다 걸리면 바로 그냥 탈퇴라고. 네. 그럼 근데 안 걸리면 된대요. 안 걸리는데? 그렇죠. 뭐. 그럼 어쩔 수 없어요. 안 걸리면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뭘 알아야 뭘. 그럼 이거잖아요. 한마디로 술 먹는 건 안 걸려도 되는데 다음날 해장하는 모습을 봐도 된다. 이런 거냐. 그런 건가? 짬뽕으로. 아니면 담배를 내놓은 앞에서 맞담배를 하지 않았습니까? 지나가면서 담배를 난다든가. 그런 것들도 전체가 안 되고요. 사실. 오. 네. 저 같은 경우도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렸을 때 저희가 동아리 활동을 했다 그랬잖아요. 선생님이 없었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저희 연습 끝나고 한 잔. 좀 나이 좀 들어 보이는 애들이 술 뚫어가지고 사온 다음에 그쵸, 촛불 켜놓고 그거 먹는 재미로 연습 많이 했죠. 거기도 사실. 여자가 있었죠. 아니 많았죠. 치즈 게임 하면서 거기서 또 이렇게 그 거기서 첫 키스를 아니 아 키스는 그 이전에 이전에 이러세요. 아마추어다니. 역시 그런데 그럴 때 분명히 생기는 것들에 대해서 저도 다 알고 있다 보니까 저희는 항상 연습 시간이나 뭐 이럴 때 아이들끼리만 두는 법은 없어요. 저희는 항상 선생님들이 꼭 동행을 하시고. 네, 항상. 근데 제가 저번에 그 무아에서 행사 같은 걸 했었어요. 네. 옥상에서 갤러리포. 아 그렇죠. 그때 저희 한잔 했는데 다 구경하고 그 아이들 다 아이들은 아예 술 근처에도 못 가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런 건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굉장히 무거운 짐이에요. 춘천 청소년 음주 문화는 무아 대표님이 지킨다. 아이고 이런 것 좀 하지 말라니까. 할 거면 미리 좀 얘기해서 지킨다 같이 하자고 그러죠. 안 한다 안 해. 다시 하자고. 안 한다고. 다시 한번 하시죠. 안 해. 다시 한번 하시죠. 자, 춘천 청소년 음주 문화, 흡연 문화는 무아 대표가 지킨다. 지킨다. 참. 나 안 했다고. 아니 이분이 좀 그래요. 상황이. 사실 이분을 까고 싶어요 지금. 근데 뭐 술 드시고 오셨어요? 아니? 아무튼 이제 그 걱정하는 거에 대해서 좀 확실히 카바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왜냐면 굉장히 어깨 무거울 거예요. 왜냐면 아이들이 무슨 행동을 할지 몰라요. 요즘 아들은. 맞아요. 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거는 연극을 한다고 애들을 모아놨지만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란 말이죠. 우리 대표님이. 되게 부담. 근데 이거를 우리가 좀 좋게 얘기해서 그런데 약간 좀 어떻게 얘기하면은 이건 위험한 단체 아닌가 이렇게라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대화를 많이 하고 회의를 많이 해요. 아이들이랑. 그래서 제가 담배를 피우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많이 설명을 하고 그게 무슨 되게 유치하게 그런 게 아니에요. 뭐 폐암이니 뭐 어쩌니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저는 저를 위해서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이랑 이렇게 나는 항상 같이 있고 싶은데 한 명이라도 여기 무아 연극하러 간다 그랬다가 담배 피다가 집에서 걸렸다. 그럼 그건 무아에서 가르친 거다. 네. 니네들이 연습 끝나고 딴 데로 샜다가
술 한 잔 마시고 들어갔다. 그럼 너넨 무아에서 마신 거야. 우리가 연습할 때만큼 공연할 때만큼은 너희가 진짜 하고 싶은 게 있더라도 참아라. 그게 너희들 위한 길이고 나를 위한 길이다. 좀 도와줘라. 그 얘기를 했을 때 이런 얘기를 듣고 그거를 안 지켜주면 그거는 쓰레기죠. 진짜로. 네. 애들 보고 쓰레기다. 애들 보고 쓰레기다라고 얘기하시는. 그럼요. 그럼 쓰레기죠. 이게 또 지키지 않는 보니까 이제 좀 부모님들의 입장에서 네. 무아라는 곳에서 활동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학업에서 좀 멀어지는 일이잖아요. 아, 네. 그죠? 사실은 맞죠.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 하나만 잘해도 성공할 수 있는 세상이긴 한데 제가 생각하는 솔직히 말하면 하나를 잘하려면 엄청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공부를 하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대부분 공부를 하면 중탄을 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생각에. 확률이 높죠. 네. 확률도 높고 그러니까 평범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공부가 제일 편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 나이 되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혹시라도 아이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소홀해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지 않으실까. 엄청 많죠. 그게 가장 제일 제가 힘든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애들이 일단 시험을 봐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이럴 때마다 이제 집에서 특히나 많이 걱정을 하시고 전화를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중간에 활동 중단을 하는 친구들 중에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아, 제가 확실히 알았어요. 제가 하고 싶은 게 연극이에요. 저는 연극 배우가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지금 이 순간에 공부를 안 했어라면 후회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해야 될 거는 공부가 맞는 것 같고 어쨌든 저는 나중에 연극을 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자기 얘기를 하고 목적을 갖고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한 친구들도 있고요. 네. 대단한 실제로 학교를 안 간 친구도 있어요. 중학교 졸업하면서 저는 연극이 맞는 것 같아요. 집에서 얘기 잘하고 부모님이랑 얘기하고 고등학교 진학을 안 하고 그리고 8개월 동안 무아 출입 금지야 대신 너희 검정고시 붙고 와. 검정고시 2명이 붙었어요. 네, 그리고 지금 아주 왕성하게 활동하죠. 몇 명 중에 2명이 붙었나요? 2명이 그만두고 2명이 다 붙었죠. 네. 8개월 만에. 네, 딱 그 8월에 시험이 있었으니까. 사실 검정고시가 쉽죠. 쉽죠. 쉽지만 그래도 어찌됐건 그 계속 학교를 그만두고 의지가 그 있다는 주위에서 게. 친구들 노는 애들 보면 아주 가차없이 무너지잖아요. 학교 안 다니다 그쵸, 보면. 그쵸. 근데 그 친구들은 그러니까 뭔가 목적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게 움직이지 않나. 그래서 제가 그 부모님들 걱정하시는 것들 중에서도 제가 이런 얘기는 많이 하거든요. 너희들이 제가 부모님한테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은 저보다 어린 부모님 있을 수 있으니까. 너희들 들으세요. 네.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뭔가에 한번 이렇게 푹 빠졌다 나온 사람들은 어쨌든 노력한 만큼만 받는다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뭘 해도 잘할 겁니다. 제가 여기서 둘 중에 하나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진짜 이것만 열심히 죽어라 하게 만들거나 깨끗하게 적거나 어정쩡하게 뭔가 하게는 안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약간 인생을 배워가는. 네, 그럼. 네. 그 인성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인성 다 중요한데 인성도 배워가고 인생도 배워가는 그런 단체. 아니, 대표님의 그 사수는 네? 어떻게 해서 연극을 배우신 거예요? 아, 저요? 예. 저는 고등학교 때 예. 저는 문예부에 들어갔었거든요. 처음에. 문예부. 그래서 왜냐면 저희 때는 뭐 PC도 없고 뭐 그러다 보니까 오직 편지밖에 없었잖아요. 사실 저희들의 모든 관심은 여자니까. 네. 맞아요. 돈을 버는 이유도 네, 여자. 그럼- 컴퓨터 없었어요? 컴퓨터는 있었는데 막 있었는데 인터넷이 발달하고 네. 막 이럴 때가 아니었어요. 286이었던가? 스타. 고1 때 스타였지, 스타. 네, 스타일스 세이클럽 때인잖아. 우리 세이클럽 때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네. 그때 이제 막 쓸 때고 그 전에는 일단 편지밖에 없으니까 거기다 아니 멋진 우리 시를 아버지 같아가지고 자꾸 편지 얘기하시길래. 시를 쓰고 싶었죠. 그래서 이제 문예부에 들어갔는데 그 저희 강원고등학교 나왔거든요, 제가. 오, 까고. 저희 1년 선배들이 네 학교, 그러니까 중학교에서 네 학교 짱이 다 저희 1학년 선배로 왔어요. 한 학년 선배. 예. 소양중짱만 빼고 남중, 강중, 춘중, 후중짱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형들 4명이 다 연극 본 거예요. 그 중에 한 명을 제가 알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지나가다 안녕하세요 그랬는데 야 일로 와봐. 근데 한창 막 동아리 모을 때 있잖아요. 너 무슨 부야? 저 문예부인데요. 내일부터 연극 봐. 예? 가야지 뭐. 그 차장 이름 뭐야? 누군데요? 내가 말해놓게 내일부터 와. 억지로 시작하셨네. 그러고 시작했어요. 그분이 그거네요, 사수네요. 그렇죠. 그분이 어디 짱? 강중짱. 강중짱. 낭중 나는데. 강중짱님 감사합니다. 타균석. 타균석님 정말 감사하네요. 그러면은 그 연극 그 멘토는 없나요? 연극. 저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그 선배들이랑 이렇게 같이 했던 거 이외에는 선생님이 따로 없어요. 그래서 뭐 하나 있다면 한 분 있다면 제가 그 시나브로라는 작품 예. 그거 할 때 저한테
이거 하나 가르쳐 주신 분이 있어요. 예술적 양심은 놓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무대 위에 섰을 때 뭐 당연히 특별한 사람이잖아요. 무대에 섰다면 네. 일반인보다 당연히 그쵸. 특별한 사람이고 네. 제가 조금은 더 잘할 거 아니에요. 일반인보다. 네. 당연히 저를 대단하게 생각할 테지만 그게 다냐? 너는 부끄럽지 않니? 너 스스로에게? 그것을 깨닫게 해주신 분이었거든요. 관객들, 일반 관객들은 얼마든지 속일 수 있지만 너는 속여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내 자신을 속이지 말자. 네, 그렇게 저는 그 박수에 부끄럽지 않게 사상이 하려고, 되게 확실하시다. 네, 해주신 분이 그 김석주 선배님이라고. 아. 그 선배님은 저 아직도 선생님이라고는 부를 만한 분이 없어서 선배님이라고 그러죠. 뭐 그분도 싫어하시기도 하고 원래는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싶죠. 본인이 가장 선생님이다. 나다. 나밖에 없다. 아니, 죄송해요 이런 걸로 까서 죄송한데 여기까지. 아니 너무 좋은 단체시기 때문에 솔직히 저희가 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면 이제 좀 강하게 나가셔야 됩니다 우리 네, 강하게 멤버들. 또 하나 들어보면 네 멤버들. 그 이제 졸업을 하잖아요. 아이들이 무아에 있다가 나오게 될 텐데 네네네. 나오게 되면 향후에 대한 진로에 대한 것 이런 거 대비가 돼 있나요 혹시? 그거 이제 제가 약한 것 중에 하나 이런 거죠. 잘 들어갔어. 네, 부모님들이 말씀하시기는 그래서 애들 대학교 입시는 어떻게 그렇죠. 저는 처음부터 얘기했어요. 입시를 위한 연극은 안 합니다. 네, 학원 보내시면 됩니다. 라고 얘기했고요. 정말로 대학 가기 원하시면 지금 공부를 시키시거나 학원을 보내시면 됩니다. 저는 입시를 위한 그런 독백이나 그런 연기, 만들어진 연기는 좀 별로 지향하고 그럼 뭐에 싶어요. 대한 연기인가요? 저희는 오직 극 올려서 연극을 하는 거죠. 즐기면서 네,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네. 동아리. 아니요, 동아리는 아니고 전문 예술인이 목표이긴 합니다만 저는 정말로 입시 연기를 경멸해요. 입시는 너무 짜여져 있게 그거 딱 맞추는 그렇죠. 거니까. 그렇죠. 그게 너무 꼭두각시 만드는 것 같고. 근데 이제 그거를 네네. 입시를 연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아이들이 가야 되는 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노래를 저도 이제 제가 노래에 비교를 해 노래를 엄청 잘하면 입시를 하고 음과를 안 나와도 돈을 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어른들의 기준은 금전적인 걸 벌 수 있느냐는 문제인데 지금의 어떻게 보면 그 아이들의 황금기란 말이죠. 앞으로 그렇죠. 어떻게 살을 만들어 갈 것이냐. 그렇죠. 근데 이제 무아에서 얻어서 성공한 케이스도 분명히 있을 테지만 사실은 단장이라는 이미지고 대표라는 사람은 성공한 성공한 사람인대로 자랑스러워해야 되지만 사실은 저도 그런 위치에 쓰다 보면 분명히 실패를 두려워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네. 안 되는 아이들을 위해서. 그래서 아마도 그 아이들이 안 됐을 때라도 다른 걸로라도 빨리 갈 수 있는 길을 좀 찾아주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네. 되게 어렵지 않을까 이게 진짜로. 네. 왜냐면 아이들이잖아요. 다 큰 성인들이라면 지가 지먹거리 먹고 살면서 그야말로 형 아까 말씀하셨던 와 자기네 삶을 위해서 멋있게 살고 있구나라고 하지만 그 아이들은 지금 멋있게 살 때가 아니라 나중에 멋있는 삶을 살기 위한 걸음을 걸어가야 될 아이들이라 네, 맞습니다. 걱정이 되게 많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 입시는 제가 준비하고 있지 않지만 그러니까 아이들이 따로 선생님 저 봐주시면 안 돼요? 라고 얘기하는 것도 그러니까 저희 무화 활동을 하면서 저도 입시 학원에서 선생님도 해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서울에 있는 학원에서 제가 선생님을 꽤 오래 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알고는 있죠. 제가 그러나 아이들이 알려달라고 하면 당연히 제 시간 빼서 그 독백도 봐줍니다. 그런데 근데 더 중요한 건 저는 이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내가 그럼 나가서 배우가 되려면 뭘 해야 되냐? 뭘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를 제가 주려면 차라리 그럼 내가 잘 되고 있는 극단, 아주 열심히 달리고 있는 극단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그거 지금 이제 인정받자. 성인 극단을 지금 창단하려고 하는 거고 이번 10월에 창단 공연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거에 대해 노력을 조금 하시네요. 그래서 성인극단을 창단하게 되면 출구가 되는 거지. 여기서 모아서 잘 컸던 아이들이 성인극단에서 올라가고 계보가 이어지는 것처럼. 올라올 수도 있는 거고 너희가 대학을 가도 되는 건데 여러 가지 길을 열어놓겠다라는 거죠. 저도. 네. 근데 웬만한 건 다 자기 본인들 선택에 맡기는 거예요. 저는 그 안에서 해줄 수 있는 건 저는 조언밖에 없는 거고 선택은 자기가 해야죠. 뭐 맞아. 제가 뭐 인생 책임져 줄 것도 아니고.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 선택은 자기가 하는 거니까. 명언 하나 생각하는데 하지 말아야겠다. 지금 뭐라 해야 되지? 되게 많은 애들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막 속삭이는 일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뭐 에피소드 같은 게 있었어요? 일단 뭐 첫 번째는 이제 관리하고 있다라는 이제 말 자체가 이제 어울리지 않는 것 같고요. 그냥 이제 관리한다기보다 같이 이제 아우르는 거죠? 하고 있는데 네. 속상한 거라면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제 마음 몰라줄 때가 가끔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다 보니까. 네, 뭐 아이들이다 보니까 근데 저도 그렇게 만든 건 분명히 있었겠죠.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하고 대화하지 않고 넘어갔던 부분들이 이 친구들이 막 되게 서운함으로 다가오고 나중에 막 울면서 저한테 선생님 이랬잖아요 저랬잖아요 라고 얘기했을 때
아 그랬구나 그래서 와닿는 게 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마다 이제 저도 같이 울어요 막. 마음이 약하시구나. 아니면은 연극인가요? 연극이지. 연극 배우니까. 나도 퍼포먼스일 수도 있는 뭐 부정은 안 하겠습니다만 여튼 저도 그냥 눈물이 나오긴 나와요. 그렇죠. 그러면서 아 나는 이래서 저랬던 건데 너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그럴 수 있었겠다 뭐 이런 것들을 자주 얘기하고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건 뭐냐면 그런 애들일수록 그런 불만을 표출하는 애들일수록 자아가 굉장히 강한 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일도 뚜렷하고 그러니까 그만큼 열정이 있으니까 저한테 더 덤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의 대다수는 다시 돌아와서 선생님 죄송합니다 말해서 나쁜 아이들은 없을 거예요, 그죠? 그럼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나쁘게 떠난 것도 아니지만 다른 활동들을 다 해보다가도 나중에 가끔 막 이렇게 밤에 문자 보내고 선생님 그래도 진짜 선생님 사랑하는 것 같아요. 막 이런 식으로 그럴 문자도 때 되게 많이 뿌듯하겠다. 오고. 네, 그래 굉장히 기분 좋죠. 이거 대표님 연기 잘하시나? 지금 보여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 연기 한번 보여주면 안 되나? 이게 제작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룰 암묵적으로 음악 쪽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는데 제 뭐 이런 것도 있고 기획사들 와뭐 이런 대형 기획사들이 있는데 잘 나가는 기획사들은 자기가 활동을 안 해요. 근데 그나마 활동해가지고 그나마 그 중에서 제일 아시겠지만 그 기획사가 제일 안 나가요. 그러니까 제가 왜 물어봤냐면 이제는 대표를 이끌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연기를 하게 되면 자기에 투자하는 시간이 많아지게 되면 아이들한테 되게 소홀해진단 말이죠 이게. 맞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게 자신이 연기를 잘하시냐고 생각하냐 자신이 생각하기에는 대표 위치가 맞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니면은 연극하고 있는 연극자가 맞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때그때 달라요. 그러니까 항상 그때 그 둘 중에 하나 택하라면?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면 지금은 대표예요. 지금은 대표인데 어쨌든 제가 배우만 아주 주구장창 하기 위한 대표예요. 네. 그래서 저는 어쨌든 판을 깔아놔야 되고 열정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는 친구들을 만들어 놔야 되거든요. 제 주위에서 같이 아주 게으르지 않은 배우들을. 그 배우들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만들어가는 과정인 거고 저도 사실 제가 연기하고 싶죠. 그리고 제가 그 대학원을 지금 다니고 있는데 대학원을 가기까지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어요. 뭐 문화예술 그러니까 연극예술로 갈 것인가 아니면 예술 경영으로 갈 것인가 극작으로 갈 것인가 뭐 여러 가지를 고민하다가 결국 1년을 쉰 다음에 선택한 건 연극예술이었거든요. 제가 배우로서 탄탄함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제가 뭘 누구를 가르칩니까? 그래서 진짜 저는 배우에 대한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지금도 학교 다니고 계신 거예요? 대학원은? 휴학 중입니다. 휴학 지금. 중. 뭐 배우면 항상 배우셔야지 이제 또 그 학생들한테 좀 가르칠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뭐 일단 응원은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굉장히 뭐 깔 게 없네요 이분은. 네. 본이라는 사람인데 뭐 깔 게 많지 않아요. 근데 한 가지 제보가 들어온 게 제보 아닌 제보가 들어온 게 이제 조금 많이 걱정되는 부분이 이제 그 연극을 하시고 이제 수익금에 대해서 말이 좀 있다고 좀 들었어요. 많진 않지만. 많지는 않죠. 근데 네. 어떤 분들은 꼭 이제 보시면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수익이 안 나는 단체는 아니니까 그렇죠. 계속해서. 근데 그거를 왜 너네 열심히 배우로 뛰고 열심히 한 학생들한테는 왜 안 나눠줘? 네. 막 이런 얘기를 하긴 하죠. 하는데요. 가장 그게 우려되는 일 중에 하나인 거예요. 뭐 구구절절 말씀드려야 될까? 그렇죠. 말씀드릴까요? 아니. 네, 그러니까 이해가 간다는 구구절절, 거예요. 네, 말씀드리기는 좀 뭐하지만 여기서는 좀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좀 선택한 게 있죠. 혹시 사회적 협동조합이라고 아시나요? 그러니까 협동조합이 아니라 사회적 협동조합이 유일하게 비영리 단체이면서 기업으로 인정해주는 단체인데요. 이제 강원도에 16개밖에 없고 이제 그 문화예술 기회는 하나도 없어요. 지금 강원도에는 하나도 없는데 그걸 왜 만들려고 하냐면 그럼 이 친구들도 아예 정식으로 우리 조합원이 돼서 이 단체의 주인이 되게 되면 이런 오해도 좀 없어지지 않을까. 어쨌든 이들이 같이 만들어. 사회적 협동조합. 네, 이게 만들기는 굉장히 힘든데요. 그러니까 그 협동조합처럼 이렇게 좀 그래도 좀 비교적 쉽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오래 걸려요. 만드는데 각 부처에다가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걸 자꾸 법인화를 그렇게 힘든 걸 하냐? 경영하기도 힘들거든요.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냐 했을 때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수익금. 근데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그런 오해스러움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저는. 근데 이 오해는 계속 나오겠죠. 그게 사회적 협동조합이 되기 전까지는. 사회적 협동조합들도 얘기하는 사람 얘기하죠. 예, 얘기하려면 얼마든지 얘기할 텐데
근데 저는 자신이 있는 건 하나죠. 저는 어차피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그게 변할 일은 없으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뭐가 없을 테니까. 그렇죠, 그렇죠. 아이들은 이해를 하나요? 그럼요. 아이들은 오히려 더더욱 제가 야 뭐 어디 놀러 가려면 우리가 여기서 내줄 테니까 가라 이러면 아니라고 선생님 저희 되게 어떨 땐 되게 조심스럽게 뭐 하나만 말씀드려도 돼요. 뭐 저희 단체 티를 맞추려고 하는데 5,000원씩만 거두면 안 돼요. 그러지 말라고.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선생님 진짜 이번엔 저희가 한 번만 하고 싶어요. 하지 말라고. 그냥 자 얼마인데 내가 해줄게. 선생님 진짜 그럴 거면 그냥 안 입을게요. 뭐 이러는 경우도 있어요. 약간 선생님 불쌍해서 생각하는 거 아니야 이거? 아니 근데 그 정도는 지들끼리 얘기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그게 시작되면 조금씩이라도 시작되면 그게 그렇죠. 커질 것 같은 거예요. 아, 저도 근데- 당연히 편한 거 알잖아요. 애들이 돈 내서 내가 내는 돈 10만 원이고 걔네들이 내는 돈 5만 원이면 그럼 5만 원은 내가 어디 가서 술 사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쟤네들은 왜 5만 원씩 안 거든 나 술 사 먹을 돈도 없는데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니 사람이. 그런 건 아니더라도 아이들 단체 티를 맞춘다고 해요. 그러면 이게 제 생각인데 이게 공짜로 입은 단체 티랑 내 돈 5,000원 들어가서 만든 단체 티랑 또 틀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소중함이지. 그러니까 다 그러진 않겠지만 네네. 내 돈 5,000원을 내면 그래도 5,000원. 그러니까 제가 비유를 하자면 강아지 분양을 할 때 공짜로 절대 안 줘요. 그럼요. 왜냐면 책임비라도 100원이든 1,000원이든 받아요. 그럼요. 그리고 비싼 강아지일수록 룰 중에 하나가 제가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데도 비싼 강아지일수록 비싼 돈을 내서 분양을 받아오면 그 아이한테 더 잘해줍니다. 왜냐면 그 아이가 100만 원짜리 강아지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있어요. 근데 공짜 단체 티 정도는 자기네들끼리 좀 걷어서 하게 해주는 게 왜냐면 제 입장에서는 이게 어떻게 보더라도 뭐 제가 아까 들었던 거에서 수많은 수익이 나는 구조도 아니고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것도 아니고 후원 단체가 많은 것도 아니고 되게 외로운 길을 걷고 있는데 그런 부분 정도 솔직히 조금 놔줘도 되지 않을까, 유두리를 불려도 되지 않을까. 사실 이렇게 제가 난리를 쳐도 지들이 아무 문제 없을 것 같다라고 판단하는 건 자기들이 해버리죠. 아 그렇죠. 그래서 저희 선생님들 것까지 후드 집업을 자기들이 17,000원씩인가 걷어가지고 선생님들 것까지도 다 해줬더라고요. 그때는 근데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막 진짜 거의 이거 노렸네. 진짜 연기했네. 근데 눈물 날 것 같았어요. 보여줘야 돼요 그 정도면. 네. 진짜 좋았어요. 그때. 그렇죠. 아이들도 그렇게 그러니까 배려라는 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네요. 서로 이제 패밀리 그럼요, 같은. 그럼요. 애들이 알아주니까 저는 당연히. 그럼 선생님은 어떻게 생활을 하시나요? 왜냐면 선생님도 이제 34살이시고 뭐 먹고 삽니까 도대체? 이게 진짜 저 되게 좀 부끄럽긴 한데요. 아직 장가를 일단 안 갔으니까 이거는 부끄러운 게 아니지만 뭐 장가를 안 갔으니까 일단 쓸 돈은 없어요. 제가 노는 돈 외에는 쓸 돈이 없다라는 게 일단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저 아버지 집에서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방세도 안 나가고 아버지가 그래도 그렇게 막 되게 힘들어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뭐 집에다가 다달이 얼마를 갖다 드려야 되고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저는 그냥 제가 적게 벌면 무아에 적게 쓰는 거고 많이 벌면 무아에 많이 쓰는 거고 그냥 이뿐이에요. 지금은 제 포커스가 그냥 거기 온통 거기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냥 저냥 굳이 안 벌어도 어떻게 보면 부럽다. 부러워요 그거는. 그럼 아버님이 걱정하지 않을까? 그렇죠. 슬픈 얘기 나와서 그런데 네. 로비 같은 것도 있지 않을까요? 로비요? 네. 그러니까 뭐 얘를 주인공 시켜달라. 얘는 꼭 주인공을 해야 되다. 봉투 같은 거 하나. 없을 것 같은데. 네. 촌지라고 해서 촌지. 저기가 아니 여기서 무대 올라가면 연예인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 뭐가 있어야지. 오히려 연극 돈 드릴 테니까 얘 좀 빼주세요. 얘 좀 내보내주세요 이럴 텐데 지금. 맞아요. 무아 오면 문 닫아달라고 얘 좀 내쫓아달라고 이럴 텐데. 500이면 문 닫을 수 있겠어요? 막 이럴 수도 있어도 그렇죠. 왜냐면 그게 알겠죠. 약간 태호랑이스러운 질문이었어요. 말도 안 되는 질문이었어. 왜냐면 지금 분량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쪼릿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걸 물어봐야 돼. 지금 자기 돈이 투자해서 들어가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대표고. 네, 이게 근데 자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그렇죠. 사회적 기업으로 해도 마찬가지고. 네,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이 나타나면 무아를 내놓을 수 있어요. 네, 그럼요. 저는 목표예요. 목표. 10년 뒤에 무아 마을을 만들고, 그러니까 뭐 영상촌, 영화촌, 댄스촌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청소년들 청정구역, 그 다음에 문화예술 구역을 만드는 게 일단은 목표거든요. 춘천에? 네, 춘천에. 아. 근데 더 큰 의미로 따지면 춘천 자체가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굳이 막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열린, 춘천에 오면 애들이 진짜 다 살아있다. 이러면 일단 춘천 자체가 뭐 문화예술 도시가 되는 거고, 멋지다. 이분 대단하신 분이네. 꿈이 좋다. 그렇게 되면 저는 경영은 전문 경영인에게 그렇죠, 전문 경영에 맡기고 맡겨야죠. 저는 제가 배우를 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그 같이 만들어진 그 좋은 친구들 1년에 한 놈씩만 남겨서 10년 후에 10명이랑 그 엄청 잘하는 그
무아 출신. 반짝반짝한 그 10명이랑 저랑 해가지고 연극을 만들면 좀 무서울 게 없을 것 같은데요 저는. 대단한 꿈을 엄청 반짝반짝한 네. 친구 옆에 있을까요? 근데 약간 뭔가 멋진 꿈인 것 같아요. 이분. 엄청난 꿈이죠. 왜냐면 그런 걸 했을 때 여기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후대에 돌아오는 사람들이 되게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된단 말이에요. 진짜 먼저 걸어오면. 진검다리가 맞아. 되는 역할을 하는 그죠. 그리고 또 그 친구들이 어디 가서 또 다시 무아의 선생님이 되고 그렇지. 무료로 또 강의를 네. 해주고 이게 얘들은 또 양질의 뭐 공연 전국으로 퍼질 수도 있는 배우를 거죠. 받고 어디 출신이니? 무아 출신인데요? 뭐 그럼 어딘데? 일로 와봐, 일로 와봐. 뭐 어디? 뭐 춘천이요. 아 그래요? 거기가 고향이잖아 그러면. 여기 원산지인 거고. 춘천 연극하면 무아.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러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춘천시에서 상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그 정도는 아닌데 적극적으로 이제 얘기해봐야죠. 진짜. 연극 오늘 또 철쭉파 상 봤었니? 네. 해결사. 춘천 해결사. 네. 근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진짜 그 특별하게 뭐 깔 게 없었어요 오늘은. 진짜 없어요. 왜냐면은 우리 장 대표님 대단하신 분입니다. 일단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문화를 춘천시 문화를 위해서 굉장히 힘쓰시는 분이고 일단 말씀을 굉장히 잘하세요. 대박이에요. 네, 압도적이네요. 들어가는 거에 그냥 바로바로 달려와. 태호랑이 그 얼토당토하지 않은 질문도 다 열심히 받아쳐 주시고. 근데 우리 대표님이 먼저 춘천을 깐다 이제 참여해보고 싶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왜냐면 저희가 대단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대단하기 때문에. 우리도 대단해질 거잖아요. 네. 무아가 잘 되는 것만큼 우리도. 무아랑 같이 가면 안 되나? 우리도 어떻게 팟캐스트 방송 무아 선생님들로. 무아 그냥. 팀으로. 아무튼 이렇게 많은 얘기 좀 나눠봤는데 우리 이제 마무리를 좀 지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마무리로는 우리 태호랑이가 좀 질문 한번 해주시죠. 한 번씩. 그 전에 말씀하셔서 좀 당하긴 했는데 네. 꿈이 뭔지 이상적인 거 말고 이렇게 현실적인 걸 해야 되나? 뭐 마음대로 하세요. 그렇죠. 네. 네. 그런 거 이상적인 건 있을지. 네. 현실적인. 좀 꿈. 저는 그냥 당장 눈앞에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사는 게 꿈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막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된다면 했을 때도 저 바로 나갈 수 있었던 건 지금 당장 저한테 재밌는 건 그거고 의미 있는 건 그거였으니까. 근데 이런 게 다른데 휘둘리지 않고 딱 내가 지금 이게 재밌으니까 나 이거 할 거야. 할 수 있는 삶이 계속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꿈이에요. 그리고 우리 황 박사님. 장 대표님한텐 연극이란 연극이요. 제가 먼저 답부터 말씀드리고 얘기를 할게요. 저에게 연극이란 나를 살게 해준 것이에요. 제가 뭐 고등학교 때 연극하다 말고 그 한 8년 정도 또 쉬었다가 제가 28에 다시 시작한 거잖아요. 네네. 그때 제가 좀 방황을 많이 했었거든요. 28에? 28까지 살까지? 방황을 많이 했죠. 뭐, 8년 동안. 네, 저 군대도 되게 늦게 갔어요. 25에 가서 27에 전역했으니까 뭐 거의 그러니까 군대도 빼고 싶어하고 완전 개차반으로 살았어요 정말. 5년 동안. 네, 그러다가 맨날 게임 페인 하고 있다가 28까지도 그냥 집 밖에 안 나가고 돈이 없으니까 그러고 살다가 프로게이머가 꿈이신 거 아니에요? 그랬으면 더 좋았겠죠. 차라리 게임이라도 하려 그랬으면. 그런 게 아니었는데 연극을 다시 하게 되면서 누가 물어봐서 야 그래도 그렇게 하고 싶어 하더니 연극하니까 좋냐 했는데 그때 제가 말할 수 있었던 건 딱 하나였거든요. 그냥 좋은 건 모르겠고 사는 것 같다. 네. 그게 아직까지도 계속 남아있어요. 연극은 저에게 그냥 저를 살아있게 만들어 준 것인 것 에너지다. 에너지. 대단합니다. 또 우리 조스디 씨. 저는 질문을 하지 않고 무아 단원들에게 음성 편지 한 번만 써주세요. 네. 근데 제가 이게 퍼포먼스가 아니 아니라 편지만 쓰세요. 편지. 네 알겠습니다. 얘들아 내가 여기 춘천을 깐다 나왔어. 너무 감개가 무량하다. 이런 분들과 내가 너희들의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고 특히나 또 이분들이 깔 게 없다고 얘기해 주셔서 난 지금 너무 더더욱 확신을 더 가지고 너희들과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아. 영원히 너희들이 기억에서 지울 수 없는 그런 추억을 나도 같이 만들었으면 좋겠다. 사랑한다. 소름 돋았어. 진짜. 제 이번에는 또 음악을 넣어드리는. 대단합니다. 그거 넣어주세요. 그 이루마의 키스 오브 레인인가? 네. 그 함부로 넣으면 큰일 나요. 그래요? 인투 더 레인 막 이런 네. 그럼 이제 제가 한번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 장 대표님에게 무아란? 와. 무한한 이제는 한 줄로요, 한 줄로. 이제는 제 전부가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전부인 만큼 우리 장 대표님이 열심히 이끌어서 어떻게 우리 춘천시 청소년들의 그 이 춤이나 이 연극이나 이런 거를 이렇게 할 때 서클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네, 서클인데 이게 불법 서클로 전향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거를 어떻게 잡아주시는 어떻게 청소년 전도사, 그렇죠, 뭐 그런 이제 괜찮지. 꿈 전도사 같은 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좋은 활동과 좋은 역할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러분 여러분이 아니라 우리 장 대표님 뭐 이렇게 모집 공고라든지 한번 내주시겠어요? 네, 저희가 11월에 이번에 대규모로 전체에 모집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카펠라 그리고 극단, 퍼포먼스, 필름 네 이렇게 네 종류가 한 번에 모집을 하거든요. 11월 달에요. 11월 네, 달. 11월 초에. 그러니까 그 전에 이미 뭐 모집 공고는 나가겠지만 악단은 뭐면 악단? 아카펠라. 아카펠라. 네, 아카펠라 무화라고 해서 네 저희가 그래도 좋은 선생님들 다 계시고 여러분들이 열정 한번 쏟고 기억하는데 굉장히 좋은 곳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하나 더 아울러 성인극단 뭐 우리 황제. 네, 저는 꼭 오디션 보러 갈 겁니다. 네. 저도 같이 가려고요. 네. 뮤지컬 안 되나요? 뮤지컬이면 더 좋아요. 아, 나 노래를 또 기가 막히게 잘하는데. 우리 조스디 씨는 뮤지컬 스타일이야. 네 이렇게 같이 하실 수 있으면 저희 여러분들이랑 또 같이 한번 네네. 했으면 좋겠어요. 재밌는 공연 한번 만들어보고 싶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다 같이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장혁우 대표님과 함께하는 춘천을 깐다 10화 우리 무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굉장히 좀 즐거웠던 시간인 것 같고요. 어떤 한 사람의 그 인생을 들은 그런 뜻깊은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제 이번 주면 추석이에요. 추석인데 여러분들 좀 추석 좀 잘 보내시고 뭐 춘천에 계시는 분들이 많죠? 그렇죠. 네, 계시나요? 우리 태호랑이는? 원주 가시고. 네, 알겠습니다. 뭐 춘천에 계신 분들도 있고 우리 청취자분들도 뭐 이렇게 멀리 가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좀 좋은 추석 되시고 즐거운 명절 되시고 네 우리 깔끔한 모습으로 다음 11화 때 다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춘천을 깐다 MC은 청초박사 황박사. 힙합가수 조스티, 소셜마케터 태호랑이. 마지막으로 게스트 네 무아의 장혁우입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 너무 잘하셨습니다. 페이스북 검색 사이트에서 춘천이 좋은 이유를 검색하신 후 방송 후기와 응원 댓글을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